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마스미야의 보고를 들은 이시가키는 다리를 달달 떨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니온바시 칠복신 순례란 말이지. 그거 재미있는 정보를 물어왔군. 야시마에 관한 목격 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진짜로 우연인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이시가키의 시선이 가가에게로 옮겨갔다가 다시 마스미야에게 돌아왔다. 아무튼 피해자가 니온바시에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졌군. 그가 칠복신 순례를 하고 있었다면 야시마와의 약속 장소를 니온바시에 있는 찻집으로 정했다 해도 이상할 게 없지. 그리고 이시가키는 잘했어 라고 덧붙였다. 다음 문제는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칠복신 순례를 하고 있었냐는 점인데요. 그러자 이시가키가 손사래를 쳤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아들이 내년에 대학 입시를 치른다면서. 합격 기원.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 부인 얘기로는 피해자가 신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옆구리에 뭔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가가 팔꿈치로 쿡 찌른 것이다. 곁눈질해 보니 그의 눈이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도 신심이 깊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뭘 비는 일은 자주 있어. 이시가키가 말했다. 요산 수치가 떨어지게 해달라든가 딸이 멍청한 놈과 사귀지 않게 해달라든가 등등 말이야. 인간은 변덕스러운 생물이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신심이 깊어지거든. 피해자에 관해 조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질구레한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 한 번이라면 모를까 몇 번이나 칠복신 순례를 되풀이했다면 변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되받아치고 싶었지만 마스미야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건 그렇고 슌기 쪽은 어떻게 됐어? 이시가키가 자신을 둘러싼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사카가미가 살짝 손을 들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제의 나이프를 구입한 고객 중 90%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서 지금껏 나이프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의 대다수가 분실했거나 망가져서 버렸다고 하는 바람에 야시마와의 접점을 찾을 만한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시가키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직도 성과가 없다 이건가? 흉기의 입수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건 영 찜찜한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고바야시가 말했다. 별로 보기 드문 물건도 아니니 야시마가 아웃도어 매장에서 직접 샀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점원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물증이 없단 말이야. 야시마가 그 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나카하라 가오리를 한 번 더 신문해 볼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이시가키는 떨떠름한 표정을 한 채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뭔가를 떨쳐버리려는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 우중충한 얼굴들을 맞대고 있어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오늘은 이걸로 마치지. 수고들 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수사관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때 저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 근처에 있던 형사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안색이 확 바뀌어 이시가키 쪽을 돌아보았다. 계장님,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경찰입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다. 불길한 예감이 마스미야의 가슴을 스쳤다. 무슨 일이야? 라고 이시가키가 물었다. 수화기를 진 형사가 대답했다. 야시마 후유키의 상태가 급변해서 숨을 거뒀답니다. 누가 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이시가키의 말에 마스미야가 나섰다. 병원으로 가려고 수사본부를 나오는데 가가가 쫓아왔다. 나도 같이 가. 함께 걸어가던 도중 마스미야가 한숨을 푹 쉬었다. 야시마에게 진상을 알아내는 길은 이렇게 해서 물 건너갔네요.
하지만 윗선에서는 이걸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여길 거야. 피의자 사망으로 서류 송검, 즉 경찰이 피의자 신병 없이 증거자료와 사건 조서를 검사에게 넘기는 일을 하면 그만이니까. 증거 부족이다 뭐다 해서 불기소 처분되면 사건은 거기서 종료야. 만일 야시마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수수께끼로 남잖아요. 아오야기 씨가 왜 칠복신 순례를 했는지도요. 형사사건으로서는 그래도 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지 않아. 가가가 딱 잘라 말했다.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사건이 종료되면 누구도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떻게든 밝혀내야 해. 가가의 말은 중얼거리듯 작은 소리였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매스컴 관계자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 중에 소식통이 있어 정보를 흘린 건지도 몰랐다. 저들이 야시마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보도할까 생각하면서 마스미야는 가가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다. 대합실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제복 경찰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 만났던 야시마의 담당 의사였다. 의사도 마스미야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를 발견하자 먼저 목례를 했다.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 차분한 말투였다. 상태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마스미야가 말했다. 혈종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뇌 좌상의 정도가 심각했으니 어찌 보면 오늘까지 용케 버텼다고도 할 수 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신은 어디에 있나요? 3층에 있는 간호사실에 물어보세요.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겁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여자분도 온 것 같던데요. 애인이라던. 나카하라 가오리를 말하는 듯 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대합실을 떠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간호사실이 보여 마스미야가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가가가 이봐 하고 그를 불렀다. 돌아보자 가가는 턱으로 앞쪽 복도를 가리켰다. 중간쯤에 놓인 긴 의자에 나카하라 가오리가 몸을 웅크린 채 수건을 얼굴에 대고 앉아 있었다. 건넬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가가가 마스미야의 어깨를 잡았다. 오늘 밤은 그냥 놔둬도 되잖아. 야시마의 사망은 확인됐고 의사의 말에 의심 가는 점도 없고 그럼 됐잖아. 혼자 있게 놔두지. 가가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 마스미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그녀를 보았다. 옆에 놓인 가방의 손잡이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없던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부적이었다. 야시마 후유키의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어느 신사에서 구입한 건지도 몰랐다. 설마 니온바시 칠복신은 아니겠지만 가가가 말한 대로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지금 이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오야기의 가족도 나카하라 가오리도. 불과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싹 바뀐 것을 유토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무시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도 누구 하나 말을 걸어오지 않을 뿐더러 유토가 먼저 말을 건네면 거북해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몇 명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고개를 맞대고 뭐라고 수군덕거린다. 간간이 유토 쪽을 힐끔거리며 불쾌하다는 듯 눈썹을 찡그리기도 하고 싸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변화의 이유는 알 것 같았다. 지난 며칠 동안 보도된 가네세키 금속 산재 은폐에 관한 뉴스의 영향일 것이다. 어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가네세키 금속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얼굴에 비해 커다란 안경을 낀 자그마한 체구의 사장은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일은 현장에 맡기고 있다.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만에 하나 계약직 사원을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2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화하겠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사장의 말은 대략 그런 내용이었다. 공장장인 고타케는 이미 산재 은폐가 아오야기 제조 본부장의 지시였다고 고백했다. 산재를 인정하면 공장의 무사고 기록이 깨질 뿐 아니라 노동기준 감독서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안전관리 미비가 표면화되며 그렇게 되면 공장장의 책임 문제로 번질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했다. 한편 제조 본부장보다 높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현장의 총책임자는 제조 본부장이다 라고 입을 모을 뿐이었다. 즉 나쁜 인간은 아오야기 다케아키인 것이다. 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했는데 아오야기 다케아키 때문에 산재 신고를 할 수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다 공장에서 해고됐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좀처럼 다른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 이 근로자, 즉 용의자 야시마에게는 동거 중인 여자가 있었다. 그녀가 임신 3개월이라 그로서는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궁지에 몰린 용의자 야시마 후유키와 아오야기 다케아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용의자 야시마가 산재 은폐와 관련해 아오야기 다케아키에게 뭔가를 사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말다툼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니온바시 살인사건의 속보를 요약하면 이런 식이었다. 또 어느 채널에서는 야시마 후유키의 애인을 인터뷰해 그 영상을 안방으로 내보냈다. 한눈에도 저소득층의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여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되었지만 굉장히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옷차림만 봐도 짐작이 갔다. 카메라는 계속 그녀의 아랫배를 비추었다. 여자 리포터가 최근의 생활과 임신 후의 경과 등에 대해 물은 후 야시마 후유키가 당한 교통사고에 관해 질문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해당한 아오야기 다케아키 씨는 가네세키 금속의 산재 은폐를 지시한 사람인데요. 그 사실과 사건이 무관할까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그 사람이 그 산재 은폐의 희생양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뜻인가요? 네. 하고 야시마 후유키의 애인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이 인터뷰 영상이 흐른 뒤에는 패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오갔다. 무엇이 그를 궁지로 몰았을까요? 살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왜 모두가 그를 그렇게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 잇따라 나왔다. 범인을 동정하고 있는 것이다. 야시마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그런 분위기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학교 내의 분위기마저 미묘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싸늘한 시선을 느끼면서 유토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왜 피해자인 자신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유토는 혼자였다.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급기야 스기노마저 피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고맙기도 했다.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상대에게 화를 내고 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물론 괴로운 것은 유토뿐만이 아니었다. 유토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악쓰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떻게 해? 내일부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루카였다. 서슬이 펄했다. 엄마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경찰이 무슨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후미코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텔레비전에서 그러잖아.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알아? 인터넷 같은 데서는 죽어도 싸다는 말까지 한단 말이야. 설마 그렇게까지. 정말이야. 엄마도 한번 봐. 얼마나 심한 말들을 하는지. 하루카가 점점 더 큰 소리로 악을 쓰고 울었다. 나보고 괜히 동정했대. 내가 듣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들을 한다고. 유토가 거실 문을 열었다. 그가 돌아온 것을 몰랐었는지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유토를 돌아보았다. 하루카의 눈 주위가 새빨개져 있었다. 할 수 없잖아. 유토가 내뱉듯 말했다. 아빠가 나빴으니까 자업자득이지. 하루카가 유토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분하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더니 가방을 끌어안고 거실을 뛰쳐나갔다. 쿵쾅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보나마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울 것이다. 유토는 혀를 찼다. 에이, 짜증나. 너도 학교에서 무슨 소리 들었니? 후미코가 물었다. 아니, 별로. 그렇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어. 나한테 말을 거는 놈도 없고. 그래?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후미코의 목소리가 침울했다. 학교에서도라니. 집에 무슨 일 있었어? 후미코가 주저하는 듯 하다가 거실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에 손을 넣더니 둥그렇게 뭉쳐진 종이를 꺼내 유토에게 건넸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사인펜으로 조의금 도로 내놔 라고 적혀 있었다. 유토는 종이를 도로 뭉쳐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뭐 이런 허접한 짓을 하는 인간이 다 있어. 아마도 동네 사람일 것이다. 실제로 조문을 오기나 했을까? 그저 남을 괴롭히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인간임이 분명하다. 유토는 거실을 나와 옆 다다미방으로 들어가는 장지문을 열었다. 다다미방에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다케야키의 영정이 놓여 있다. 엄마, 이거 눈에 거슬리는데 이제 치워버리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살해당했는데 주위에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야. 그래봤자 잠깐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라고. 고타케 씨도. 고타케 씨? 유토가 돌아보았다. 그 사람이랑 얘기했어? 낮에 전화가 왔어. 면목 없게 됐다고. 뭐가 어떻게 면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말이야. 조사가 시작되자 윗사람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부 얘기했대.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후미코가 암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아차 하는 표정으로 유토를 올려다보았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했어. 벌금도 기껏해야 50만엔 정도인데다 산재 은폐 같은 건 어느 회사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부정이다 범죄다 할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라고 해. 유토가 발로 다다미 바닥을 쾅 굴렀다. 학교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우리 아빠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바깥에서는 아빠가 죽어 마땅한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 점에 대해서는 고타케 씨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 다른 큰 사건이 있었으면 이 정도로 크게 보도되지 않았을 거라면서 눈에 띄는 장소에서 살해당하는 바람에 호들갑스럽게 다루어졌을 뿐이래. 그리고 애당초 그렇게 사소한 일로 사람을 찌르는 인간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 그따위 입에 발린 말을 한다고 위안이 될 것 같아?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고타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침성 있게 웃는 그 얼굴이 교활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찔린 사람이 자신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한심하고 화가 나서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미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한층 증폭되었다. 유토는 다키야키의 영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불단을 향해 내던지려는 순간이었다. 안 돼, 유토!
후미코의 비명 같은 소리가 귀에 꽂혔다. 유토는 차마 던지지 못하고 영정을 든 손만 부들부들 떨었다. 다케아키의 웃는 얼굴을 힐끗 보고 나서 영정을 재단에 엎어놓았다.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유골을 바라보며 가오리가 처음 느낀 감상은 그런 것이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 슬픔이 남아있는지 어떤지조차 알 수 없다. 담당 직원이 시키는 대로 유골을 주워 모았다. 하얗게 마른 나뭇가지 같은 뼈에서는 건강하던 시절의 후유키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었다. 후유키가 죽은 후 시신은 하룻밤 동안 병원에 있었다. 다음 날 병원 여사무원이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구청에 가서 상담하면 화장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 길로 구청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그 즉시 접수해 주었다. 뉴스를 통해 후유키의 일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병원의 사무원이며 구청의 담당자며 모두가 가오리를 친절하게 대했다. 타인의 후의를 이렇듯 고맙게 느낀 것은 후유키와 둘이 도쿄로 올라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화장터를 떠날 무렵에는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일부터는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 구청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하라고 권했다. 그렇게 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후유키는 없다. 집에 돌아가도 차갑게 고여있는 공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파트 근처에 이르러 보니 집 앞에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또 방송국 사람들인가 싶어 가오리는 불안해졌다. 돈을 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 텔레비전에는 얼굴을 비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병원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남자들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마스미야라는 형사다.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눈매에 선한 기운이 어려있다. 나머지 한 사람, 키 큰 형사도 본 기억이 있었다. 사건 직후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애당초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를 알아본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 화장터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마스미야가 가오리가 껴안고 있는 꾸러미를 보면서 물었다. 네,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이런 상황에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세요. 집이 어수선하지만. 집은 3평짜리 다다미에 반평 정도의 부엌이 딸린 구조였다. 그녀가 유골이 담긴 항아리를 사진 액자 옆에 놓았다. 사진은 둘이서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을 때 찍은 것이다. 조그만 안진뱅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가오리와 두 형사가 마주 앉았다. 키 큰 형사가 새삼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니온바시 경찰서에 근무하는 가가라고 했다. 마스미야에 비해 눈매가 날카로워 가오리는 눈을 마주치기가 꺼려졌다. 누가 찾아왔었나 봅니다. 가가가 말했다. 그는 냉장고 앞에 놓인 쇼핑백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명 과자점의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이다. 안에는 쿠키가 들어있었다. 며칠 전에 방송국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때 받은 거예요. 아참, 차라도 내올게요. 가오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마스미야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그보다 곧바로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가오리는 도로 앉으며 자세를 곧게 했다. 네, 말씀하세요. 벌써 몇 번이나 이런 질문을 들어서 지겨우실 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프에 대해서입니다. 또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일전에 다른 형사가 끈질기게 했던 질문이다. 그런 나이프를 본 적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전에 야시마 씨가 나이프를 소지했던 적이 있나요? 사건에 사용된 나이프와 똑같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혹은 소지하진 않았지만 남의 것을 보관한 적이 있었다든지 잠시 빌린 적은요? 없어요.
가오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로저었다.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왜 믿어주지 않는지 화가 났다. 마스미야가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갈색 손잡이가 달린 접이식 나이프 사진이었다. 전에 보여준 것과는 달랐다. 이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게 뭐죠? 야시마 씨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건축 하청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죠. 그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후유키가요? 설마요. 그녀가 마스미야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걸. 그러자 가가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그렇게 무서운 물건이 아닙니다. 작업용 공구의 일종일 뿐이에요. 전공 나이프라고 한다고 마스미야가 말해주었다. 같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 2개를 사서 그중 하나를 야시마 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 사람 나이프를 촬영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죠? 용의자 야시마 씨가 이 나이프를 갖고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오리 씨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 가오리 씨가 그의 소지품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쩌면 야시마 씨가 위험한 물건은 가오리 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프 같은 것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나이프는 몰랐지만 다른 건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뭘 갖고 있는지, 뭘 갖고 있지 않은지. 그는 내가 없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구멍나지 않은 양말을 찾느라고 고생했던 것 같던데. 양말과 나이프는 다르죠. 마스미야는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다. 가오리가 2 손으로 다다미를 짚고 몸을 숙였다. 형사님, 믿어주세요. 그는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고요. 충동적으로 지갑을 훔쳤을지는 몰라도 죽이진 않았어요. 좁은 집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 낡은 형광등이 내는 징 하는 소리만 남았다. 죄송해요. 하고 다시 그녀가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겠죠. 그러자 가가가 그녀 쪽으로 얼굴을 조금 가까이 가져갔다. 사건 당일 밤 그의 전화를 받으셨죠? 지금 곧 간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네, 그게... 기록에 의하면 그 전화는 사건 발생 후에 걸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갖고 있었으니 그는 사건에 관해 뭔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오리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오리 씨에게 말이죠.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수사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말할 수 없었다고요. 범죄로 치면 절도나 상해 같은 작은 것이 아니라 살인이나 강도 수준의. 아니에요. 가오리가 외쳤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그녀 스스로도 놀란 듯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나카하라 씨. 가가가 차분한 음성으로 가오리를 불렀다. 제발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있죠? 가오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일을 저질렀다고. 그녀가 입속말로 웅얼거렸다. 네? 뭐라고요? 마스미야가 다그쳤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오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가 일을 저질렀다. 일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어요.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런 말을... 마스미야가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처음 물으셨을 때는 어떻게든 그를 감싸고 싶었어요. 결국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렀다. 가오리는 엎드려 울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다. 두 형사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심호흡을 몇 번 반복한 후 그녀는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제 괜찮아요. 아까 양말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날도 구멍나지 않은 양말을 찾느라 고생한 것 같다고요. 그날이란 사건 당일을 말하나요? 가가가 물었다. 네, 집에 돌아와 보니 양말과 속옷이 든 상자가 열린 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발톱을 깔끔하게 깎고 다니지 않아서 양말 앞부분이 금세 뚫리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고 다니죠. 그렇군요. 가가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더니 하나 더 묻겠는데요. 라며 집게 손가락을 세웠다. 사건 당일 가오리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야시마 씨와 얘기를 나눴나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집을 나서는 시간에 그 사람은 댁에 자고 있거든요. 그날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날은 어땠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러 가기 전이나 돌아온 후에 야시마 씨와 뭔가 얘기를 나눴나요? 전날에요? 아침에는 역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온 후에는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평소에는 8시경이면 돌아온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던 것 같다. 이윽고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아, 맞아요. 그날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요? 야시마 씨와 둘이서? 네, 티켓이 생겼거든요. 8시에 긴자에 있는 극장에서 만나 둘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극장 이름과 영화 제목을 말했다. 그럼 그때까지 가오리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겠군요.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 글쎄요. 아, 그 사람 그날 늦게 왔어요. 늦게 왔다고요? 만나기로 한 시각에 오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시간이 남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너무 멀리까지 가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럼 만나자마자 바로 영화관으로 들어갔겠군요. 네, 그랬어요. 영화를 본 후에는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외식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돌아와서는 영화 얘기를 했겠군요. 그야 물론이죠. 꽤 재미있는 영화여서 신나게 얘기를 나눴어요. 후유키는 캐네든 추아이를 마시면서. 그날 일이 떠올라 가슴이 메었다. 바로 며칠 전 일인데 굉장히 먼 옛날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꿈인 듯 여겨졌다. 근데 그런 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전날 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그저 참고 삼아 묻는 겁니다. 그날 밤에 영화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안 나누셨나요? 글쎄요. 안 한 것 같아요. 후유키가 취해서 금방 잠들었거든요. 잠든 얼굴이 마치 어린애 같았어요. 그날은 참 즐거웠는데.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자 다시 눈물이 넘쳐 흘렀다. 있는 힘을 다해 참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가오리는 마스미야가 내민 손수건을 받아주었다. 마스미야와 가가가 수사본부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웬일로 이시가키 주변에 형사들이 모여있지 않았다. 이시가키는 보고서 몇 장을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서류 송검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다. 그것이 상부의 의향이니 이시가키로서도 거스르기 어렵겠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경부인 그로서는 영 개운치 못할 게 불보듯 뻔했다. 마스미야는 나카하라 가오리가 야시마의 전공 나이프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과 함께 야시마에게서 마지막으로 걸려왔던 전화에 대해 보고했다. 내가 일을 저질렀다. 일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해. 그러나 이시가키의 미간에서 주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야, 그건 상황 증거에 하나는 될지 몰라도 역시 약하단 말이야. 죽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잖아. 네, 그건
약해. 라고 재차 말하고서 이시가키는 입술을 8팔자로 다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미야는 말을 잠깐 멈추고 가가 쪽을 흘낏 봤다. 야시마 후유키는 면접을 보러 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나카하라 가오리에게 남겼습니다. 현재로서 그 문자는 피해자에게 제 고용을 부탁하러 간다는 뜻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을지. 응? 무슨 뜻이지? 야시마가 실제로 어느 가게나 회사 등에서 면접을 보기로 예정돼 있어서 집을 나선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시가키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마스미야를 보았다. 자네 회의 때 얘기 못 들었어? 구인 광고를 낸 곳은 거의 다 조사해봤지만 야시마가 왔다거나 야시마에게 구직 신청을 받았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잖아. 그리고 말이야, 야시마의 휴대전화에는 그와 관련된 발신번호도 착신번호도 남아있지 않았어. 면접을 보려는 사람이 아무 연락 없이 무턱대고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때만 공중전화나 남의 전화를 이용했다는 거야? 아니죠. 물론 연락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연락을 하나?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도 그런 건 없었단 말이야. 마스미야는 고개를 저으며 상사의 가느다란 눈을 바라보았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곳에 직접 가는 거죠. 직접 간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전화를 하는 것보다 그 편이 빠르니까요. 구인 광고를 봤을 때 그 장소가 눈앞에 있다면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 않을까요? 눈앞에 있다? 마뜩잖아 하던 이시가키의 얼굴에 일리가 있다는 표정이 스쳤다. 야시마가 구인 광고 포스터를 봤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되게 가게 문 같은 데 붙이잖아요. 우연히 그걸 발견한 야시마가 직접 들어가서 구인에 관해 문의한 거죠. 그러자 상대방이 오늘은 면접이 없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였다면 휴대전화에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을까요? 이시가키가 팔짱을 끼고 마스미야를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말은 되지. 하지만 그런 거라면 동거하는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혹시 괜히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실망시킬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걸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건 전날부터 당일에 걸쳐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거기에 관해 얘기하느라 일에 관한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영화를 본 장소는 긴자인데 야시마는 약속 시간까지 주변을 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구인 광고 포스터를 발견했다면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이시가키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가슴을 뒤로 젖혔다. 계기가 뭐지?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냔 말이야. 뭔가 계기가 있었지? 아, 그건 양말입니다. 양말이라니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마스미야는 나카하라 가오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굳이 구멍나지 않은 양말을 찾은 이유는 신발을 벗을 일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가령 바닥에 앉는 자리가 있는 가게라든가 말이죠. 아오야기 씨를 만나는 것뿐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시가키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마스미야를 바라보던 시선을 그의 뒤로 옮겼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 누가 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갔다. 아마도 가가가 있을 것이다. 사실 마스미야가 방금 내놓은 가설은 모두 가가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가가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까지 마스미야는 그가 왜 나카하라 가오리에게 사건 전날의 일을 묻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꽤 설득력 있는 추리야. 이시가키가 말했다. 알겠어. 그 제안 수용하지. 내일 행적수사팀에 지시하겠네. 만일 야시마가 어딘가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었다거나 실제로 면접을 봤다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마스미야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가가 다가왔다. 새로운 가설이 받아들여진 모양이군. 덕분에요. 선배가 직접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어차피 계장님은 누구 추리인지 이미 눈치채신 모양이던데 말이죠. 모든 일에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 자네도 어서 자리 잡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가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어딘가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었다. 여보세요? 아, 네, 가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가가의 말투가 가볍고 표정도 밝았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마스미야가 물었다. 그래, 좋은 소식이야. 정식집 여주인인데 가사마이나리 신사에서 아오야기 씨를 봤다는 손님이 조금 전에 왔대. 지금도 그 가게에서 마시고 있나 봐. 두 사람은 정식집으로 달려갔다. 여주인이 나와 두 사람을 안내했다. 6인용 테이블에서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 넷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생선회와 계란말이, 닭튀김 등이 놓여 있었다. 여주인이 통로 쪽에 앉은 퉁퉁한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마스미야와 가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소곤거린다. 자연히 테이블에 앉은 나머지 세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입모양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여주인이 마스미야 쪽으로 걸어왔다. 괜찮다고 하시네요. 가가는 경찰 배지를 내보이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식사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퉁퉁한 남자는 살짝 당혹해하는 표정이었다. 가가가 이름을 묻자 남자는 이와이라고 대답했다. 하마초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 사실 좀 놀랐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주 잠깐 얘기를 나눴을 뿐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나셨다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가가가 건넨 사진을 보고 이와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죠? 아마 2달 전쯤일 겁니다. 가사마이나리 신사에서요? 네. 이와이 말에 따르면 올해 80이 된 자신의 어머니가 그 무렵 병환으로 쓰러져 퇴근하는 길에 신사에 자주 들렀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어머니는 얼마 후 회복되었다고 한다. 저야 뭐 적당히 참배했을 뿐이지만 그분은 엄청난 걸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죠. 엄청난 거라니요? 학이요. 종이약. 이와이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1000마리까진 아니지만 100마리는 됐을 거예요. 보라색 종이로 접은 예쁜 종이약이었어요. 그걸 세전함 위에 놓고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으니 누군들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보라색이라고요? 대개 종이약은 여러 가지 색종이로 접잖아요. 그런데 보라색 한 가지였다 이 말씀이죠? 이와이가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아니, 거기까진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예쁜 보라색 종이약이었다. 그 정도밖에는요. 어쩌면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은 자신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거셨나요? 열심히시네요. 이 신사에 깊은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상대는 뭐라고 하던가요? 쑥스러운 듯이 서둘러 종이약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참배하는 건 덤 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덤이라고요? 네, 참 이상한 말도 다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종이약까지 준비해온 사람이 덤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었어요. 이번 사건의 사진을 봤을 때 어디선가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지 뭡니까?
그래서 가게에 와서도 떠벌렸던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분이 참배 후에 서둘러 종이약을 치웠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치운 것뿐이에요. 들고 온 쇼핑백 같은 데에 넣지 않았을까요? 미안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이와이는 조금 취기가 도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폐가 많았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가가 고개를 숙이는데 이와이가 그 사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다. 범인도 죽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던데. 가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사건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희 같은 아랫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위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 조사할 따름이죠. 아, 그렇군요. 참,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 뒷말은 같이 앉아있는 세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가지. 하고 가가가 마스미야에게 말했다. 마스미야는 여주인에게 인사하고 가게 문을 나섰다. 종이약이라니 놀랍군. 걸어가면서 가가가 말했다. 대충 비는 게 아니었어. 상당히 진지했던 모양이야. 그런데도 덤이라고 했다잖아요. 가사마이나리는 덤이라고요. 그건 다시 말해 원래 참배하려는 신사는 따로 있지만 이왕 시작한 김에 칠복신 전부를 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문제는 원래 참배하려던 신사가 어디였냐는 거지. 도중에 가가는 늘 가던 길과는 다른 곳으로 꺾어들었다. 마스미야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의아해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돌연 조그만 붉은 기둥이 나타났다. 건물 사이에 끼어 있어 조금 멀리서 보면 신사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힘든 곳이었다. 마스미야 신사야. 칠복신의 하나지. 그러고서 가가는 신사 안으로 들어갔다. 마스미야도 따라 들어갔다. 본전 앞이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는 것은 밤이기 때문일까? 세전함도 울타리 너머에 있었다. 이곳에서 모시는 신은 대흑천이야. 농업과 상업의 신이지. 회사원이었던 아오야기 씨가 일에 번창을 기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종이약과는 어울리지 않잖아. 종이약이라는 건 병의 회복이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건데 말이야. 가사마이나리야말로 그런 걸 비는 신사인데. 그리고 가가는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가사마이나리 신사는 수노인이라는 장수 연명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군. 다른 신사로는 고아미 신사가 그런 곳이야. 복록수라는 역시 장수의 상징을 모시고 있어. 여기서 뭔가요? 아니, 바로 근처야. 가보자고. 둘은 일단 아마자케 요코초로 돌아가 그곳에서부터 서쪽을 향해 걸었다. 도중에 아오야기 다케아키가 갔었다는 유서 깊은 찻집이 있었다. 니온바시 초등학교 뒤로 돌아들었다. 건물에 둘러싸인 삼거리 한쪽 모퉁이에 좁지만 수목이 무성한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붉은 기둥과 신사가 숨어 있었다. 붉은 기둥 옆구리에는 초롱이 걸려 있다. 여기가 본래 목적이었던 신사인가? 마스미야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가가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장수나 무병무탈을 내세우는 신사는 여기 말고도 여럿 있어. 꼭 여기여야만 하는 건 아닐 거야.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전에 참배를 했더니 효험을 봤다거나. 부인이 했던 말 잊었어? 아오야기 씨는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신사 순례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종이 학까지 접어서 말이에요. 그래, 그것도 큰 수수께끼야. 왜 종이학일까? 지금까지 아오야기 씨가 종이학을 접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안 나왔어요. 언제 그렇게 많이 접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야. 그 많은 종이학이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글쎄요. 하면서 마스미야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까 그 사람 말로는
세전함에 올려놓고 참배한 후에 다시 다 치웠다고 했어요. 어디론가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버린 걸까요? 소원을 비는데 사용했던 물건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법은 없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생각에 잠겼던 가가가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했다.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군. 그랬을 거야. 뭐예요?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아오야기 씨가 애초에 목적했던 신사를 찾아낼 방법이 떠올랐어. 모든 건 종이약이 가르쳐 줄 거야. 어둠에 묻힌 신사를 바라보며 가가가 말했다.